본 내용은 수학적 지식이나 이해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학 문제를 기존 방법보다 확실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본 방법은 시험에서 점수 올리기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아빠, 오늘부터 학교에서 1차 부등식의 활용을 배운대. 왠지 이 문제들도 시험 풀이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 특히 1차 부등식의 활용은 1차 방정식의 활용과 유사해. 정말? 문제 내용은 거의 같고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기만 한 문제가 많아. 그럼 1차 방정식의 활용에 풀이 방법을 쓰면 되겠네? 하지만 부등식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있어.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건 차근차근 알려줄게. 우선 쉬운 것부터 풀어볼까? 좋아. 그럼 이 문제 한번 읽어볼래? 한 개에 800원 하는 과자와 한 개에 1,300원 하는 초콜릿을 합하여 20개를 사고 그 금액을 2만 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할 때 과자는 최소 몇 개를 살 수 있는지 구하시오.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은 데자뷰가. 문제에 합하여 20개가 보이지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합이 일정한 문제와 같아. 맞아, 기억이다. 이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풀기는 하는데 2만 원 이하, 최소 몇 개를 살 수 있는지에서 부등식 문제라는 것을 알면 돼. 그럼 차이점이 있어? 실제 풀이에는 차이점이 없어. 승현이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합이 일정한 문제의 풀이법 기억하지? 당연히 기억 못하지. 시험 본 지 얼마나 지났는데. 이런 기억의 휘발성이 강하구나. 그럼 다시 하나씩 풀어보자. 먼저 칠판을 내리고 아빠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며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알았어.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우선 물어보는 과자 말고 초콜릿을 선택해야 해. 왜? 이유는 다 풀면 알게 돼. 먼저 모두 합하여 20개를 사는데 20개를 모두 초콜릿으로 샀다고 해보자. 내가 초콜릿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다고. 알았어. 어쨌든 모두 초콜릿을 사면 얼마가 필요하지? 하나에 1,300원이고 20개를 샀으니 1,300 곱하기 20은 26,000원이네. 그런데 2만 원까지만 쓸 수 있지? 그럼 얼마나 돈이 모자라? 26,000 빼기 2만이니 6,000원이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초콜릿 대신 가격이 싼 과자로 몇 개 바꿔야겠지? 그렇겠지. 돈 없으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냉혹한 현실이니. 초콜릿 하나를 과자로 바꾸면 얼마를 덜 내도 될까? 무슨 말이야? 초콜릿을 사면 1,300원을 내지만 과자로 대신 사면 800원만 내잖아. 초콜릿 하나 안 사고 대신에 과자로 바꾸면 1,300 빼기 800이니 500원 차이가 생기지. 맞아. 초콜릿 대신 과자를 사면 돈이 500원씩 남게 되지. 그렇겠네. 나도 돈이 모자라서 원래 사고 싶은 것 대신 좀 싼 것으로 바꿨던 경험이 있어. 초콜릿 하나를 과자로 바꾸면 500원, 2개면 1,000원, 3개면 1,500원. 이렇게 500원 곱하기 과자로 바꾼 개수로 돈이 남겠지. 그런데 우리가 모자란 돈은 얼마지? 6,000원이지? 그럼 몇 개의 초콜릿을 과자로 바꾸면 6,000원이 될까? 6,000 나누기 500으로 12가 되겠네. 초콜릿 12개를 과자로 바꿔서 사야 해. 그럼 과자를 12개 사면 되겠네. 처음에 모두 초콜릿을 산다고 가정한 이유가 계산 결과가 바로 과자의 개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야. 그렇구나. 참고로 과자를 13개, 14개 이렇게 더 사면 돈이 더 남게 되지. 문제에서 2만 원 이하로 되게 하랬는데 과자를 12개보다 많이 사면 2만 원 이하라는 조건에 맞지. 그래서 최소 12개는 사야 답이 맞다는 거야. 부등식이라서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답 구하는 날은 별로 상관없네. 맞아. 합이 일정한 문제에서는 그냥 1차 방정식 풀듯이 풀면 돼. 그럼 1차 부등식 공부는 안 되잖아. 처음에 말했잖아. 아빠는 일단 점수 올리는 방법만 알려준다고. 그렇긴 한데 너무 편법만 가르치는 것 같아가지고. 아빠, 지난번에 1차 부등식 문제는 1차 방정식과 거의 같다고 했잖아. 그랬지. 그럼 이 문제도 1차 방정식 풀듯이 하면 돼? 어떤 문제인데? 현재까지 형은 10,000원, 동생은 25,000원을 예금하였다. 다음 달부터 매달 형은 4,000원씩, 동생은 1,000원씩 예금한다고 할 때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2배보다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인가? 단 이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예금 문제라는 건데 이 문제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방정식과 약간 차이가 생겨.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일단 부등식 없이 풀면서 부등식이기 때문에 생기는 주의할 점을 알려줄게. 응, 알았어. 우선 칠판을 내리고 이 문제는 표를 이용하면 편해. 왼쪽에 형이라고 쓰고 오른쪽에 동생이라 쓸게. 다음에 각자의 현재 금액, 매달 예금액을 쓰는데 문제에서 동생의 2배라는 말 있지?
그렇구나. 그럼 그냥 처음부터 모든 동생 돈은 2배로 만들어. 형은 그대로 10,000원과 4,000원이라 쓰지만 동생은 25,000원이 아니라 2배인 50,000원을 줬고 동생의 매달 예금도 1,000원의 2배인 2,000원을 적는 거야. 왜 이렇게 해? 결국에 비교하는 것은 형의 돈과 동생 돈의 2배가 되는 돈이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동생 돈을 2배로 하면 나중에 쉽게 비교하고 식도 만들 필요 없어. 그래도 식은 만들어야 하지 않아? 아니, 그냥 간단한 계산으로 답이 나와. 정말? 일단 봐봐. 기본 개념은 현재 형과 동생 예금액의 차이를 매달 예금을 하면서 채워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오른쪽에 현재 예금액의 차이와 매달 예금액의 차이를 적는 거야. 현재 예금액과 매달 예금액의 차이는 얼마지? 차이니까 순서 상관없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지? 그러면 현재 예금액은 5만 빼기 만이 4만이고 매달 예금액의 차이는 4천 빼기 2천인 2천이네. 잘했어. 다음은 뭐 해? 그냥 위에 적힌 수를 아래 적힌 수로 나눠. 에? 4만 나누기 2천이란 거지? 그럼 공 3개 지우고 결과는 20이네. 20개월 후 두 사람의 예금액이 같아진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선 형의 예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데? 그럼 한 달 더 예금하면 되지. 그래서 답은 21개월 후야. 아, 등식이면 20개월이 답인데 부등식이라서 1개월을 더 해야 한다는 거구나? 그렇지. 그게 등식과 부등식의 차이야. 좀 알 것도 같아. 그럼 다음 문제는 승현이가 풀어볼래? 문제가 더 있어? 어떤 문제인데? 현재 누나와 동생의 통장에는 각각 5만원, 8천원이 있다. 매달 누나는 4천원씩, 동생은 3천원씩 예금한다고 할 때 누나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3배보다 적어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인가? 단 이전엔 생각하지 않는다. 좋았어. 한번 해보겠어. 먼저 위에 누나 동생을 쓰고 왼쪽에는 현재 매달을 쓰고 동생의 예금액의 3배라고 했으니 누나는 그대로 5만원, 4천원 적고 동생은 각각 3배에서 8, 3, 24, 24,000원, 3, 3, 9, 9천원을 적어야지. 오, 잘하고 있어. 현재 금액의 차이는 5만 빼기 24,000원이 26,000이고 매달 예금액의 차이도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 9,000 빼기 4,000이니 5,000이네. 잘하네. 마지막으로 두 수를 나누니 우선 0세 지우고 안 떨어지는데? 5.2로 소수가 나와. 맞아. 이게 부등식의 묘미지. 매달 예금하는 것이니 답은 정수로 나와야지. 그렇지. 그런데 소수잖아. 여기서 5.2는 등식을 계산했을 때 같은 시점이고 실제 누나 예금액이 동생의 3배보다 적어지는 것은 계산 결과 다음으로 예금을 한 달이 되겠지? 5.2개월은 등호가 성립하는 시점이고 부등식에서는 5.2 다음의 정수를 찾아야 하니 6개월이 답이라는 거지? 맞아. 그럼 결론은 계산 결과가 정수로 나오면 1을 더하고 소수로 나오면 바로 다음 정수를 쓰면 되는 거네. 오, 잘하는데 이것이 등식과 부등식의 차이야. 이런 문제 이제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문제 혼자서 연습할 거지? 아빠, 난 그렇게 수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야. 아빠, 지난번 예금 문제에서 부등식과 방정식이 차이가 있었잖아. 그렇지. 예금 문제에서 계산 결과에 1을 더해야 했지. 그럼 부등식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에 1을 더해야 하는 문제가 더 있어? 대표적으로 유리한 방법 문제가 있지. 유리한 방법이라고?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유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건데 계산 결과는 두 방법이 같을 때고 어느 하나가 유리하려면 계산 결과에 1을 더해야 하지. 그래? 그럼 이 문제 읽어볼래? 집 앞 편의점에서 과자 가격은 하나에 1,500원이고 할인점에서는 1,200원이다. 할인점을 다녀오는데 왕복 버스비가 2,100원이라고 할 때 과자를 몇 개 이상 사는 경우 할인점에서 사는 것이 이익인지 구하시오. 실제로 나도 용돈 부족하면 좀 멀더라도 할인점에 가서 물건을 산 적이 있어서 공감이 가네. 맞아. 실제 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문제지. 그것보다 용돈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좀 더 산 것을 사러 멀리 가는 딸이 불쌍하지 않아? 그건 엄마와 상의가 필요한데 아무튼 칠판을 내리고 먼저 할인점에 가느라 발생한 버스비 2,100원을 적어. 그리고 편의점과 할인점의 가격 차이는 얼마지? 편의점은 1,500원, 할인점은 1,200원이니 차이는 300원이네. 이제 2,100원을 300원으로 나눠. 그럼 공 2개 지우고 답은 7인데? 과자 7개를 샀을 때 편의점과 할인점 더하기 버스비의 가격이 같아. 정말? 그리고 문제에서 할인점이 유리해야 하니 할인점에서 과자 1개 더 사면 되지. 그럼 7 더하기 1로 8개 사면 되네. 왜 그런 거야? 간단히 생각하면 할인점에 가서 절약된 금액이
할인점에 가기 위해 발생한 버스비보다 많으면 되는 거야. 할인점에서 과자 한 개를 살 때마다 300원씩 절약하는데 과자 수 곱하기 300원이 총 절약한 금액이고 그 금액이 버스비 2,100원을 넘기면 되는 거야. 맞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 어떤 상황인데? 이 문제야.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펜을 팔고 있다. 비회원에게는 볼펜 한 자루에 1,500원씩이지만 회원으로 가입하면 20% 할인하여 판매한다. 대신 회원 가입비는 10,000원일 때 볼펜을 몇 개 이상 사는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것도 같은 문제야. 그런데 할인 금액 대신 할인율로 나왔네. 20% 말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일단 퍼센트는 100분의 1인 거 알지? 그 정도는 알지. 앞으로 퍼센트가 나오면 퍼센트를 지우고 분모에 100을 쓰면 돼. 그래서 20%는 100분의 20이 되고 1,500원에 곱하는 거야. 1,500 곱하기 100분의 20 하라는 거지? 그럼 0 2개 지우고 300이네. 그게 할인된 가격이야. 추가 비용인 회원 가입비 10,000원을 하나 살 때마다 할인되는 300원으로 나누면 돼. 그럼 만 나누기 300이니 0 2개 지우고 안 떨어지는데? 대략 어느 정도지? 33.3333이 나오는데? 저번에도 했듯이 계산 결과는 회원 가입했을 때와 가입하지 않았을 때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이고 볼펜은 정수계로 사야 하고 실제 이득이 생기려면 계산 결과보다 커야 하니 33.3333 바로 다음에 정수를 쓰면 되지. 그럼 34개라고 하면 되네. 정리하면 답이 정수로 나오면 플러스 2를 하고 소수로 나오면 다음 정수란 거지? 맞아. 우리 딸 잘하네. 이 방법 좀 쉬운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유리한 방법 중 단체 입장을 알려줄게. 하나 더 남았어. 승현아, 오늘 유리한 방법 중 단체 입장 문제 할 차례인 거 알지? 알았어. 이번 문제도 쉽게 풀어야 해. 오, 웬일로 순순히 공부한다고 하지? 어차피 시험 공부 중이라 해야 할 거면 쉬운 방법이라도 알려고. 좋아. 그럼 우선 문제 읽어볼래? 어느 놀이공원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5,000원이다. 3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는 입장료의 10%를 할인해준다고 한다. 몇 명 이상이면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 문제는 선생님이 잘 알아야겠는데? 반에서 단체로 놀러 갈 때 유용하겠는데? 나중에 친구들과 단체로 이동할 것을 생각해서 승현이도 알고 있으면 좋지.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쉽게 풀어? 승현이가 시험 중이라 시간이 없을 테니 결론부터 말해줄게. 아빠의 그런 마인드 좋아. 먼저 칠판을 내리고 우선 10% 할인하면 원래 돈의 몇 퍼센트를 내게 될까? 원래 100% 내야 하는데 10% 빼줬으니 90%만 내면 되지. 좋아. 전 시간에 퍼센트를 분모 100으로 바꾸라고 했지? 응, 기억나. 이제 모든 준비 끝. 30명의 방금 말한 90%를 곱해봐. 그럼 90%를 100분의 90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0 2개 지우고 27이네. 방금 답이 개인 입장과 단체 입장의 금액이 같아지는 사람 수야. 단체 입장이 유리하려면 한 명 더 있어야겠지. 그럼 답은 28명이야? 맞아. 뭐 이리 쉬워. 문제에서 한 사람당 5,000원이란 것은 안 써? 그건 필요 없어. 뭐지? 신기한데 왜 그런 건데? 30명이 한 사람당 10%씩 할인받은 돈을 몇 명에게 몰아줘 공짜로 할 수 있느냐의 개념인데 무슨 말이야?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댓글로 누군가 설명을 달 거야. 그런데 이 문제 퍼센트가 아니라 바로 할인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 봐봐. 어느 미술관의 입장료가 한 사람당 3,000원이다. 20명 이상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 한 사람당 2,000원이라 한다. 몇 명 이상이면 20명이 단체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 문제도 사실 같아. 아까 10%를 할인한 결과 90%를 낸다고 했지? 그렇지? 여기서도 3,000원을 낼 것을 2,000원을 내니 3,000분의 2,000의 비율로 돈을 내지. 그럼 여기서는 20명에 3,000분의 2,000을 곱하면 되겠네? 맞아. 한번 계산해 볼래? 그럼 20 곱하기 3,000분의 2,000이니 위아래 0 3개 지우고 여기서도 안 떨어지는데? 대략 얼마 정도 나와? 분자부터 계산하면 20 곱하기 2는 40이고 40을 3으로 나누면 13.3333인데 저번에도 했듯이 유리한 경우 문제에서 소수가 나오면 다음 정수를 찾으면 되지. 맞다. 정수로 나오면 플러스 1, 소수로 나오면 다음 정수지. 그럼 13.3의 다음 정수는 14가 되니 14명이 답이겠네. 잘했어. 그런데 맨날 쉬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 허무한데? 그게 아빠 풀이법의 장점이지. 답 구할 때 불필요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오, 좋은 생각이야.
나왔는데 가장 많이 틀린 문제래. 이것도 쉬운 방법 있는지 한번 봐줘. 어떤 문제인데? 학생이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고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는다. 의자 개수의 범위를 구하시오. 아, 의자에 앉는 문제구나. 예전에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도 의자에 앉는 문제가 있었는데 기억해? 그걸 지금까지 기억해야 하는 거였어? 역시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리는군.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본으로 쉬운 방법 알려줘. 알았어. 차근차근 처음부터 일단 칠판 내리고 먼저 문제에서 5명씩 앉으면 6명씩 앉으면을 보고 5와 6의 차이가 1인 것을 확인해. 그건 왜 봐야 해? 이 문제 말고 다음 문제에서 알려줄게. 다음 문제도 있구나. 의자 수는 5명씩 앉았을 때 남는 학생의 수 8과 6명씩 앉았을 때 남는 자리의 수를 더하면 돼. 남는 학생 수는 있는데 남는 자리는 어떻게 구해? 의자가 4개 남았다고 했잖아. 4개에 6명씩 앉을 수 있으니 일단 빈자리 24개가 있어. 그리고 학생을 마지막으로 앉힌 의자가 꽉 찼다는 말이 없으니 이 의자를 마지막 의자라고 하면 마지막 의자에는 6명 모두 앉았을 수도 있지만 한 명만 앉아 있을 수도 있지. 아,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빈 의자가 아니라는 거군. 맞아. 그래서 빈 자릿수는 마지막 의자의 빈 자릿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 6명 모두 앉아있으면 빈자리는 없고 한 명만 앉아있으면 6 빼기 1로 5자리가 되지. 그렇겠네. 그럼 빈자릿수의 총합은 아무도 안 앉은 4개의 의자의 빈자리 24개에 마지막 의자의 빈자릿수 0 또는 5를 더하면 돼. 아, 그럼 빈자리 수는 24 더하기 0은 24부터 24 더하기 5는 29까지네. 이제 모든 준비 끝. 의자 수는 남는 학생 수 더하기 빈 자릿수라고 했지? 8에 24를 더하면 32고 8에 29를 더하면 37이야. 그럼 의자 수는 32개부터 37개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런데 더 빨리 푸는 방법도 있어. 그런 게 있으면 진작에 알려줘야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해서 그렇지. 이 문제에서 남는 자릿수 구하는 것이 복잡하지? 그렇지. 남는 자리는 아무도 안 앉는 의자 4개와 마지막 의자, 즉 5번째 의자 때문에 생기지. 그래서 의자가 4개, 5개일 때만 생각하는 거야. 의자에 6명씩 앉으니 6 곱하기 4는 24와 6 곱하기 5는 30을 구하고 여기서 6 곱하기 5는 30은 마지막 의자에 아무도 없다는 것인데 마지막 의자에 최소 한 명은 있으니 이를 빼는 거야. 그럼 24와 29로 아까와 같아지네. 나머지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 아, 이 방법이 더 빨리 풀겠는데?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까? 다음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아까 5명씩 6명씩 앉는 것에서 차이가 1이라고 했지? 일단 받으라고 했었잖아. 만약 차이가 1이 아니면 앞의 계산 결과에서 그 차이만큼으로 나눠야 해. 무슨 말이야? 실제 문제를 보면서 알려줄게. 이 문제 읽어볼래?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이 방에 나누어 들어간다. 한 방에 5명씩 있으면 학생 3명이 남고 7명씩 있으면 방이 3개 남는다. 방 개수의 범위를 구하시오. 여기서 의자 대신 방으로 나왔지만 문제는 똑같아. 우선 5명씩 7명씩 있으니 차이가 2명이지. 응? 이때는 앞의 문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결과를 각각 2로 나눠야 해. 그래서 일단 2개의 분수를 만들고 분모에 2로 놓을게. 분자 구하는 것은 앞의 방법과 같이 남는 학생 수 3에 빈자리를 더할 건데 다음부터는 승현이가 해볼래? 알았어. 빈자리가 있는 방은 7명씩 3개, 마지막 방 1개 포함하면 4개. 7, 3은 21, 7, 4는 28인데 마지막 방에는 최소 1명이 있으니 28 빼기 1로 27이 되지. 남는 학생 수 3을 더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21 더하기 3은 24, 27 더하기 3은 30이지.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는 사람 수 차이 2로 나누면 그럼 12와 15가 되네. 그게 반개수의 범위야. 12개부터 15개까지가 되지. 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였어? 요령만 알면 쉬워. 그런데 이 방법은 몇 번 연습해야 시험에서 쓸 수 있어. 처음 보는 거라 그렇긴 하겠네. 그럼 연습해 볼 거지? 일단 쉬고 생각해볼게. 아빠, 이번 시험 망쳤어. 많이 못 봤어? 이번 시험에서 평균 90점 이상이면 엄마가 용돈 올려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본 걸론 90점 못 넘을 것 같아. 아, 나의 용돈이요. 지금까지 몇 점 맞았는데?
지금까지 세 과목 봤는데 각각 87점, 92점, 86점 받았어. 내일 수학 시험만 남았는데 내가 수학을 좀 어려워하잖아. 수학 몇 점 맞아야 평균이 90점 이상인지 알아? 몰라. 내일 시험 범위에 부등식의 활용이 있잖아. 거기서 비슷한 문제가 나올 텐데. 그래? 그럼 그 문제 맞춰야 해. 알았어. 이 문제 한번 읽어볼래? 승현이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현재까지 87점, 92점, 86점을 받았다.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려면 다음 과목에서 몇 점을 받아야 하는가? 너무 노골적으로 내 상황인데? 그래야 현실감이 있지. 이 문제는 평균 문제라고 해서 원래 푸는 방법은 이렇게 돼. 이걸 보여주는 걸 보니 분명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거지? 수의 크기를 줄이고 분수 계산을 안 하는 방법이지. 좋아, 어떻게 푸는지 알려줘. 알았어. 우선 칠판을 내리고 받고 싶은 평균 점수가 90점이지? 먼저 이걸 칠판에 쓰고 현재까지 받은 점수에서 90점을 빼서 적어봐. 그럼 87 빼기 90은 마이너스 3이고 92 빼기 90은 2고 마지막으로 86 빼기 90은 마이너스 4가 되네. 잘했어. 이제 방금 구한 것을 모두 더해봐.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5가 되네. 마이너스 5점이라는 것은 평균 90점을 받는데 5점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 그럼 5점 더 받으면 되는 거야? 맞아. 5점을 더 받아야 하니 원하는 점수 90점에 5점을 더해도 되고 계산 결과를 이용한다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이니 결국에는 마이너스 5를 빼는 거야. 부족한 점수 5점을 더한다는 것은 식으로는 90 빼기 마이너스 5는 95가 되네. 95점이 승현이가 다음 시험에서 받아야 하는 점수야. 다음 시험에서 95점이라 쉽지 않겠는데? 그런데 이 방법도 아빠가 만든 거야? 사실 이건 아빠가 만든 건 아니고 나중에 승현이가 배우게 될 것을 미리 써본 거야. 그래? 이 풀이법의 개념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다음 문제는 승현이가 풀어볼래? 이 문제 말하는 거지? 총 5과목을 보는 중간고사에서 승현이는 현재까지 4과목 평균을 83점 받았다. 평균 85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목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 보여도 같은 개념으로 푸는 거야. 4과목 평균이 83점이라는 것은 4과목의 점수가 각각 83점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야. 아, 4과목이 모두 83점이라 생각하고 원하는 평균 점수인 85점을 빼면 마이너스 2점이 4개인 거네. 잘했어. 그럼 몇 점이 부족한 거지? 마이너스 2 곱하기 4로 마이너스 8점이니 8점이 부족하단 거네. 잘했어. 다음은 어떻게 하지? 원하는 점수 85점에서 부족한 점수 8점을 더해도 되고 식으로 하면 85점에서 앞에 계산한 것을 빼야 하니 85 빼기 마이너스 8은 93점이 되네. 잘했어. 이 문제가 다음 시험에 나와서 쉽게 맞춰야 하는데 그러길 바랄게. 그래야 승현이 용돈도 올라가지. 역시 자본주의는 동기부여가 된다니까.